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의 향방 체크를 해볼까요? 미국에 상장된 한국 지수의 코르는 플러스 3.53%고요.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그리고 EWI는 1.2%의 상승인데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도 계속 머니투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사남의 나이엔데이나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가 트럼프 감세한 우려의 약세가 아주 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4.5%, 30년물 5% 재돌파하면서 이 감세한 압박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채 금리에 미칠 영향 어떻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됐던 건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세안에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컸던 건 사실 저번 주 주말에 발표가 됐었던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사실 오늘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20년물에 대한 국채 경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수요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30년물과 20년물 동반으로 같이 급락을 했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10년물 국채까지 4.6을 넣으면서 4.603까지 오른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채권이 사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상승폭이 제한이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그랬고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높다라는 건 결국 이렇게 안전자산인 채권에서는 안정적으로 4.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비싼 프리미엄들을 높은 멀티플들을 성장성에 줘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가 약화가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높은 멀티플들에 대한 근거가 약화가 되며 성장주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 만큼 최근 들어서 높은 멀티플들이 나오고 있었던 나스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겸손해야 되는 뉴욕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는 이제 국채 금리겠죠? 좀 어떤 체크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일단 살펴주신다면요? 네, 일단 당분간 채권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방 압력을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감세안도 사실 채권 금리에 좋은 뉴스가 아니고요. 또한 최근에 있었던 신용등급 강등 이슈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이 지금 당장 시장을 지금 뭐 맞아들이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나이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가를 올릴 것 같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물품에 대한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며 아디다스 아니면 룰루레몬, 버켄스탁 등 이미 가격 인상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 트럼프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쨌건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게 사실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마진율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지 않게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당분간은 채권 금리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에 아마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채권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연준에 언젠가는 하방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부터는 채권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보시면서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바로 즉각적인 시장에 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채권 관련된 주식들을 매수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용하면서 사실 채권 관련된 채권의 콜옵션 관련된 배당주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래 투자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은 높지만 빠른 시일 안에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면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런 채권 콜옵션 관련된 ETF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채권 시장의 좀 변동성을 예의주시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달러와 이제 금리 압박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뭐 빨리 좀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이 이제 안전한 시장이 좀 아닌 것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는 좀 AI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젠스당 CEO가
이번에 미국 수출 규제가 잘못됐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또 저 중국의 하웨이의 AI 칩 어센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미국 정부의 조치를 따르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중국 정부도 계속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보고요. 관련주 영향들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 관련해서 이런 AI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영향이 좀 크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에 칩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커다랗게 비판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련된 관계가 정확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는, 특히 화웨이의 칩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미국이 보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화웨이 칩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과 국가들에게는 우리가 반대로 반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당장 관련해서 칩 관련한 부분들에서는 당장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오늘 기준으로 구글 관련해서 사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이번에 I.O. 관련된 발표회를 진행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메타에서는 사실 반대로 좀 앞으로 AI 관련해서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새로운 AI 관련된 출시를 늦추기는 했지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AI의 성장성이 지금처럼 유지가 될 것인지에 집중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AI의 성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면 괜찮지만, 메타가 지금 어느 정도 AI가 올라가는데, AI의 지능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힌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지금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정당화되지 못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기업들이 혹은 국가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중국처럼 혹은 중국에서 나왔던 딥시크처럼 효율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여전히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다음 엔비디아의 어닝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에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막는다. 트럼프가 골든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네요. 자, 바로 방산 우주항공 수혜에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일단 이번에 골든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 나오긴 했는데요. 중간에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든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미국이 좀 해외에서 혹은 우주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향성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미사일에 대한 방산 체계를 유지를 하게 될 경우 결국 미국에 대한 여러 기업들 사이에서 특히 뭐 이런 미사일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산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사실 재미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런 직접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예산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결국 지속적으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산에 지출하는 금액들을 줄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결국 이 골든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안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다툼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산암님께서는 그동안 오늘의 종목, 내일의 종목으로 종목도 주요 이슈와 함께 좀 올라갈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주신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간의 그 종목들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몇몇 기업들 중에서 한 6가지만 간단하게 추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프록터 앤 갬블 같은데요.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 사실 주가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은 프록터 앤 갬블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영진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 전망을 0%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유기적 매출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치보다 크게 낮춘 상황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소비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안성으로 인해서 수요 감소를 우려한 결과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생산자 물가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소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생산자들은 마진에 대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마 당분간 성장에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룰루레몬이었습니다. 룰루레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룰루레몬의 단기 성장 둔화가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요. 분명히 4분기 매출은 호실적이었지만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에 대한 정체, 소비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또 비슷한 이슈가 문제가 됐습니다. 룰루레몬 경영진이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내용이 미국 시장에서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장 기회를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 뜻은 현재 룰루레몬의 제품들이 너무나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면서 관심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룰루레몬이 전반적으로 성장 기회를 놓쳤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올해는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고 지금 당장 뭐 주식이나 여러모로 사실 실업률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가 겹쳐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나이키나 스킴스나 뭐 부오리 같은 사실 기존 브랜드의 적극적 브랜드에 대한 홍보 요소도 사실 부담 요소로 작용하게 되게 되면서 특히 고가의 제품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결국 저가 상품이라고 보다는 혹은 좀 더 고가 럭셔리 제품이라고 럭셔리까지는 아니지만 비싼 제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사실 예전 같지 않아지게 되면서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낮아진 매출 전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기적인 관점은 조금 안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여전히 브랜드 층송도나 아니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는 아직 룰루레몬이 미국이나 아니면 북미 쪽만큼 커다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슈즈 라인이나 남성복 확대나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이미 예. 반도체 부분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칩스 법안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움직임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레버리지. 예, 경제 유튜브 유사람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